네, 어제 S&P가 3%, 나스닥이 4% 올랐습니다. 그럼 우리도 한 2% 정도 올라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심정적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상승폭이 코스닥은 이제 어제 늘렸던 바이오가 올라가면서 강한데요. 코스피는 2600에서 좀 주춤하죠. 그게 시장이죠. 예, 선반영하기도 하고 그대로 흘러가지 않는 상황인데요. 돈이 모이는 곳의 전략들 섹터 종목 이야기 모닝에서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중 관세 협상의 그림들이 나오면서 뉴욕 증시는 급등을 했고요. 우리 증시는 좀 주춤되고 있는데 한 가지씩 키워드 보면서 섹터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입니다. SK하이닉스가 오늘 장중에 20만 원 터치했습니다. 지금은 20만 원 조금 밑에 있는 것 같아요. 지수 한번 보여주시면. 그러면서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시간이 이제 온 것이냐 이런 질문을 드려야 되는 거죠. 반도체 비중 확대해야 됩니까? 예, 어제 삼성전자가 5%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 미중 간의 무역 분쟁 합의 소식 관련해서 조금 먼저 좀 반응했던 것 같아요. 봐야죠. 그리고 어제 반도체 소부장도 오늘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어제 종가 기준으로 본다면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가운데 급등이 나온 종목이 꽤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어제 발표의 직전에 반도체 소부장이 급증을 했고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시초가에서 떠서 시작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어제 급락했던 조선, 방산, 그 다음에 미디어, 엔터 이런 쪽으로 다시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희석 게임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약간 미국이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오늘 왜 우리가 안 올라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어제 종가 무렵에 미리 우리가 먼저 좀 선반영하면서 종목이나 섹터들이 먼저 올랐다 말씀 좀 드리겠고요. 다만 반도체만 놓고 본다면은 좀 중장기적으로도 비중 확대를 충분히 해야 될 구간으로 보입니다. 관세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서 물론 이 90일간의 유예이기 때문에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에 또 목리 부려서 갑자기 말 바꾸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1기 때도 이게 관세 관련된 이야기가 유예됐다가 나 이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서 갑자기 말을 바꾼 적이 한번 있었고 그때도 주가 조정이 심하게 한번 나타나면서 그 이후로 이제 다시 회복 국면으로 갔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을 좀 두고 단기적으로 6월 중순 정도까지는 조금 더 우호적인 랠리가 좀 더 이루어지겠지만은 6월 중순 정도 이후에 조금 변수가 있다는 점도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관세가 합의로 간다는 전제 조건으로 우리가 두고 간다면은 정제 리스크 완화와 그다음에 AI 수요의 재가속화 그리고 2분기 메모리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면서 결국 이런 것들이 겹쳐지는 구간이 지금 구간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중심에 대한 부분들은 역시 비중 확대를 여전히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IT 기기의 수요 회복 기대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엔비디아를 포함한 미국 IT 하드웨어 업체들의 제조 원가 상승이 또 우려되면서 마진 회복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어제도 보면은 낸드와 디램 가격을 지금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가격을 올리겠다라고 이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쪽으로 외신 보도가 나오고 있고 또 DDR4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이미 이제는 단종을 하겠다 이야기 나오면서 일정 DDR5 고부가 가치 제품 중심으로 간다는 점입니다. 역시 AI가 대세이기 때문에 AI 쪽을 보셔야 되지만 레거시 제품에 대한 부분들도 업사이클이 나온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반도체 우호적인 이야기가 되고 있고 또 미국과 중국의 CSP 그러니까 대규모 어떤 플랫폼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업체의 AI 캐펙스 경쟁이 또 재개될 것으로 보고 있고 기존의 아마존, 알파벳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등등도 캐펙스 관련된 부분을 하향 조정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높게 형성을 했기 때문에 AI 캐펙스 경쟁 재개가 될 기대감도 여전히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 모멘텀을 누리고 있었던 캐펙스 둔화 우려가 완화되면서 AI 하드웨어 업종 중에 반등은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반도체를 보자면 뭐가 좋다 딱히 어려울 정도로 AI 쪽도 좋을 것 같고 레거시 쪽도 좀 반등이 나올 걸로 보이는데요. AI 밸류체인만 놓고 본다면 하이닉스 등을 포함한 이수페타시스나 두산 이런 종목들이 눈에 좀 띄고요. 그다음에 HBM 밸류체인을 본다면 PSK 홀딩스나 한미반도체, 한화비전, DI나 YC, 테크윙 이런 종목들로 볼 수 있겠고 삼성전자가 최근에 레거시 쪽이 좀 좋아지면서 삼성전자의 정통적인 밸류체인을 본다면은 테스라든지 유진테크, 그다음에 이오테크닉스, 하나머티리얼즈, 솔브랜 이런 종목들도 눈에 띕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국내 반도체 업종 중에서 AI, 그다음에 HBM 밸류체인이 우선적으로 주가 반등이 좀 강할 수 있다 이야기 나오고 있고 말씀드렸던 레거시도 따라간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IT 수요 우려가 좀 완화되면서 레거시 비중도 큰 삼성전자 밸류체인 역시까지도 투자 매력도가 증가된다 보시면 전반적으로 반도체는 조금 더 비중 확대 쪽으로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강한 모멘텀으로 오른 반도체주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뭘 사야 되느냐 질문을 드리려고 이제 다 말씀하셨습니다. 반도체 안에서 관심 종목까지. 다음 체크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원전주군요. 예. 체코에서 이제 다 성사되는 것 같다가 법원에서 좀 브레이크가 걸렸고요. 반면에 이제 미국도 원전 쪽을 좀 확대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호학제가 정말 이제 우리 대선 정책도 그렇고요. 호학제가 섞여 있는 게 원전주 아니겠어요? 네. 원전주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대장주잖아요. 에너빌리티를 보면 주가의 흐름을 좀 알 수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체코 정부가 지난 7일 두코바니 2기 원전 그 건설에 대해서 프랑스 측의 가처분 신청을 또 받아들이면서 최종 소명이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지만 이번 주에 최고 행정법원의 가처분을 기각해달라는 항고장이 제출될 예정이기 때문에 법적 분쟁에 걸리는 시간을 크게 단축시키면서 최종 계약서에 사인할 시간 가능성이 좀 더 높게 추정되고 있어서 두산 에너빌리티 등을 포함한 BHI 등등도 최근에 다시 반등세로 접어들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또 외신에 따르면 현재 시간 9일에 행정명령 초안을 토대로 미국이 원전 발전 용량을 2050년까지 4배까지 늘리기로 한 관련된 안전규정 개정을 통해서 신규 발전소 건설을 더 쉽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행정명령 사인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행정명령의 초안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전 발전 용량을 현재 100기가와트에서 2040년에 400기가와트로 늘린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어서 엄청나게 이 원전 관련된 부분에 대한 용량을 늘리기로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국내 같은 경우도 산업통상자원부가 어제 발표한 2024년 에너지 수급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총 발전량은 전년보다 1.3% 증가한 595.6테라와트시가 집계됐는데 이 가운데 원전 발전량이 188.8테라와트시로 전체의 31.7%까지 올라오면서 18년 만에 석탄을 제치고 발전 비중의 1위로 올라온 게 원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 비중을 낮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 된 상황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기존 원전의 수면 연장도 당연히 필요할 것 같고 더군다나 신규 대형 원전과 새로 형성되는 SMR 시장의 확대가 또 되기 때문에 글로벌 원전 관련된 설비 용량의 경우에도 현 정책 시나리오로 갈 경우에는 2050년도에는 650기가와트로 그리고 공익 달성 시나리오로 간다고 했을 때도 2050년 기준 870기가와트로 올라갈 거고요. 2050년 탄소 중립 시나리오로 갈 경우에는 2050년도까지 1000기가와트를 초과할 것으로 언급이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원전과 관련된 부분들이 과거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조금 원전을 탈원전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번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민주당 입장에서 원전을 완전히 탈원전하기가 좀 어려울 국면으로 간다. 이런 국면에서도 원전 관련된 부분들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원전 관련주는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주는 두산 에너빌리티랑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사실 원전 쪽 모멘텀에서 올라오는데 네. 그러면 부장님 이 원전 관련주 탑픽은 어떤 겁니까? 네, 정상적으로 탑픽은 BHI나 두산 에너빌리티를 봐야 되는 게 맞고요. 현대건설은 원전 관련주로도 그렇기도 하지만 지금 정부의 그 재건축이나 일단 여러 가지 지금 대선 공약 가운데 그렇죠. 건설 관련된 공약이 같이 겹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주가 보면 어제 같은 경우도 건설주가 최근에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이 겹쳐지는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현재로서는 가장 눈에 띄는 대장주일 가능성이 높고요. BHI 같은 중소형주도 움직임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종목 가겠습니다. 다음은 엔터주인데요. 이 엔터주의 흐름들이 최근에 굉장히 좋았고 이제 반도체 올라오고 관세 협상되면서 좀 조정을 받은 약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조정인데 그 가운데서 사실 소외된 게 JYP죠. 근데 JYP를 이제 좀 봐야 될 타이밍인가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좀 간략하게 말씀하십시오. 예. 네. 현재 엔터 가운데서는 SM이 대장주처럼 올라갔었고요. 네. 그다음에 YG 같은 경우가 6월에 블랙핑크 컴백 신보 발표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에 월드 투어 가는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가치에 평가되어 있지만 신보 앨범에 대한 가치가 평가가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에 신보가 만약에 나온다면 YG 같은 경우도 상당히 오버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보이는 거고요. JYP가 상대적으로 너무 쌉니다. 1분기 실적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관련해서 지금 트와이스 관련된 이야기라든지 그다음에 신임 관련된 비용 문제가 1분기에 좀 불거지면서 실적이 좀 안 좋았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PR 기준을 봤을 때 지금 4개 기획사 가운데 가장 낮은 밸류를 받고 있어서 아마 키 맞추기로 충분히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2분기부터 스트레이키즈의 월드 투어가 23회차 반영이 될 것 같고요. 1분기 실적 이후에 본격적인
메인 아티스트의 컴백까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 키 맞추기 입장에서 뭐 다른 기획사보다 너무 싸다는 점에서 충분히 지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엔터사 중에 그동안 못 올라왔던 게 YG였던 것 같은 경우가 장기 소외돼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탄력이 또 불핑 탄력 붙으니까 강하게 올라왔는데 지금은 엔터주 가운데 JYP가 소외주가 됐습니다. IBK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